한번 잠깐 볼게요. 2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2페이지 있죠?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우리 지적에 관한 법에서 지적법의 2에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토지를 사고 팔려면 토지의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땅이 강남에 있는 땅인지 시골에 있는 땅인지 이렇게 소지지 이런 정보 필요했고, 이 땅이 그 번지 스위스죠, 그죠? 서초동에 있는 몇 번지 토지인지 이거 이제 토지의 번호를 지번이다. 아까 그랬었고, 이 토지가 채소를 심을 전인지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인지 이런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인접 토지와 경계 분쟁이 있을 때 내 땅이 어디까지 경계가 있었고 몇 평짜리 토지인지 면적 이런 정보가 우리 땅을 사고 팔 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를 궁금할 때 우리 정보를 이제 장부로 봐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가보면 이 장부를 공적으로 아까 증명해 준 장부가 지적 공부에서 대표 선수가 이제 토지 대장하고 그 지적도가 이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지적법은 이렇게 토지 대장이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이 토지에 그 소재질이 이미 행정구역상에 결정돼서 안 배우고 그 지번하고 지목과 경계 면적을 구청에서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돼서 등록하고 관리하는지 그 절차 요거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우리 지적법이다. 그래서 우리 지적법은 땅지자, 호적적자, 토지에 대한 호적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3페이지에 이제 가볼게요. 그 3페이지에 보시면 우선 용어 정리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용어 정리들이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선 지적 측량이란 종류가 나오죠, 그죠? 아까 우리 측량은 그 두 가지만 잘 알으면 되죠. 우리 요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측량은 왜 땅을 측량한다고 그랬어요? 그 땅에 뭐와 뭐를 새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측량한다고 그랬죠? 경계와 면적,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지적 측량은 이렇게 토지를 그렇게 써 있죠.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다가 복원하게 해서 그 필지에 경계와 나중에 좌표라는 게 나오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 땅을 측량한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측량 파트 나오면 그 땅에 뭐와 뭐를 새로 구하기 위해서 측량한다고요? 경계, 면적. 그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측량의 종류들이 나중에 이제 배울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2번에 보시면 우리 지적 소관청이라고 나오나요? 네, 이 지적 소관청은 아까 봤던 이 지적 공부인 대표적인 토지 대장이거든요. 이 토지 대장을 가지고 있는 관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적 소관청이다 그래요. 그럼 어디서 가지고 있을까요? 지적 소관청이라고 하면 이 토지 대장을 등기소에 가지고 있을까요? 구청에.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군을 두는 군들이 있죠, 그죠? 무슨 태안군, 이렇게 서산군 이렇게 나면 거기 군이 있는 데서는 구청에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천안시 이렇게 나면 그 시가 있는 데서는 시청. 그런 거에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지적 소관청이다 그래요. 우리 지적법에서 이 지적 공부를 이렇게 지적 공부를 가지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관청을 지적 소관청인데 지적 소관청 이렇게 나오면 그냥 시장 군수 누구다? 구청장.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냥 은평에서는 은평구청장 이런 사람을 뭐라 한다? 지적 소관청. 나중에 여러분 지적법은 이제 행정관청이 세 단체만 나와요. 이 지적 소관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 지적 소관청은 지적 소관청은 지적 소관청. 그런데 이 구청에 여러분 상급 단체가 누굴까요? 시도지사겠죠, 그죠? 서울시장, 그죠? 도에서는 도고, 그 다음에 국가 땅에 이 지적에 관한 사무는 토지를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죠? 토지에 대한 사무를, 우리 국가의 토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장관이 있겠죠. 누굴까요? 법무부 장관 아니겠죠?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이 지적법은 이 세 가지, 행정관청이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다른 사람은 안 나와요. 나중에 공법법에 보면 건축법에 건축물 대장, 건교부 장관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적법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거 없고 이렇게 지적소관청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거기 그 상급 단체인 시도지사,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요 세 사람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지적소관청이 나오면 그냥 누구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구청장, 은평이니까 은평구청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관청을 지적 소관청이다. 그리고 그 3번에 보시면 우리 지적 공부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아까 우리 지적 공부는 토지에 대한 호적을 국가가 공적으로 증명해준 장부로서 그 7가지를 우리 지적 공부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그 지적 공부란 이렇게 써 있나요? 네, 아까 우리 봤죠? 여러분 그 토지 대장 있고 임야 대장 이렇게 써 있나요? 네, 여러분 그 뒤에 한번 그림을 한번 잠깐 지적 공부로 읽어볼게요. 거기 여러분 넘기지 마시고 3번 먼저 보세요. 그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있고,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있고, 대지권 등록부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및 지적도, 임야도 등 이렇게 써 있나요? 네, 이런 임야도 등 지적 측량을 통해서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해가지고 토지 대장부터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토지 대장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우리 뒤에 제일 뒤에 한번 잠깐 가보죠. 13페이지. 자, 13페이지에 보시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이렇게 써 있죠? 네. 이 토지대장은요, 언제, 연역적으로 언제 만들어지냐면, 1912년도에 만들어져요. 이 1912년도가 언제죠, 이게? 일제시대 때죠. 그죠? 자, 우리는 한일합방을 해놓고 나서 일본 애들이 말해요. 1912년 당시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중에서 이제 세금이 나갈 만한 땅들을 먼저 조사 측량해서 그 한 필지마다 소유자가 누구고 지목이 뭐고 면적이 뭔지를 토지 대장에다가 올려놔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13페이지 보시면 토지 대장 있죠? 제일 좌측에 고유번호라고 써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사람의 이제 주민등록번호, 토지 주민등록번호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소재지 나와 있고, 뭐 목포시 하암동 이렇게 써 있죠. 그 밑에 지목이 있고, 지목이 학교용지 이렇게 써 있나요? 네, 면적 70제곱미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오른쪽에 쭉 오다 보면 소유자 제 이름 써 있네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은 장부가 무슨 대장이라고요? 토지 대장이에요, 토지 대장. 그러면 자, 이거 아까 토지 대장 말고 또 무슨 대장이 있죠? 임야 대장이 있어요. 자, 임야 대장은 언제 만들었냐면 1918년도에 일본 애들이 또 만들어놔요. 그래서 아까 이 토지 대장에서 제외됐던 나머지 산간 벽지나 섬에 있는 땅들을 조사 측량해서 그 한 필지마다 소재지가 어디 있고 지번이 뭐고 지목이 뭐고 면적이 뭔지를 임야 대장에다가 일본 애들이 올려놔요. 그래서 이 임야 대장은 토지 대장과 모습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임야 대장을 별도로 이렇게 안 쓰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집안 앞에 이제 산자 이런 게 붙은 게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토지들은 1918년도를 이후로 2가지 지적 공부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금이 나갈 땅 이제 평지들이겠죠, 그죠? 평지에 있는 땅들은 다 어디에 등록이 돼 있고 토지 대장에. 그 다음에 산간 벽지나 섬에 있는 땅들은 어디에 등록이 돼 있고? 그렇죠. 임야 대장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 1918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우리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밑에 13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공유지 연명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여러분 공유지가 뭘까요? 공유지가? 공유지. 그렇죠.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지금 아까 요 토지 대장에 요 땅이 갑이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갑에 7명이 소유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아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토지 대장 오른쪽에 이제 소유자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우리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토지 대장의 오른쪽에 8번 해가지고 소유자 쓰는 부분 있죠. 거기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부 이런 거 다 쓰죠, 그죠? 근데 거기에 여러 사람을 다 쓰면 복잡해요, 복잡해지지 않아요? 복잡해요. 그래서 토지 대장에 등록된 땅이 2사람 이상일 때, 몇 사람 이상일 때? 2사람 이상일 때 한 사람만 쓰고 거기 보면 김재호 외 2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죠, 그죠? 그리고 왜 2인이 거기 누군지 소유자가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누구고? 그 다음에 자 잠깐 볼까요? 국가가
이 지적 공부를 만든 목적이 뭘 걷기 위해서 만들었냐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들었어. 뭘 걷기 위해서? 세금. 그래서 이 토지대왕에 등록된 소유자가 한 사람 아니고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이 누구고,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면 소유권을 여러 지분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분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지분이 얼마인지를 기록해 놓아야 그거 가지고 국가가 세금을 걷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고 지분 관계가 얼마인지를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장부를 요 공동으로, 아까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의 임명부다 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했어요? 공유지 연명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밑에 여러분 공유지 연명부에 자, 공유번에 있고 소지 지번 있고 소유자 누구들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소유권 지분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지금 13페이지 보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장부를 우리가 무슨 연명부라 한다? 공유지 연명부라고 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뒷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자, 우리 대지권 등록부다 이렇게 써 있나요? 예, 자, 우리 대지권 요거는 좀 민법을 조금 배운 다음에 여러분이 자, 등기법을 배운 다음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파트가 많이 세워졌죠. 그죠? 이 아파트가 언제부터 생겼냐면 1975년도부터 생겼대요. 그 1975년 전에는 아파트가 없었대. 그러면 나중에 이 아파트가 이 토지에 아파트가 이렇게 세워지면 아파트에 지금 여러 주민들이 가지고 있죠. 101호, 뭐 201호, 쭉 501호 있을 때 아파트 땅은 이렇게 이제 한 필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아파트 주민들이 이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나중에 등기법에 배우게 되면 그걸 대지권이다 그래요. 무슨 권? 대지권.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그 대지권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501호 주인이 이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분별로 쪼개서 가지고 있어요? 지분별로 쪼개서 가지고 있겠지. 그 다 같이 종동으로 소유하니까. 그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대지권에 이렇게 비율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세워진 토지마다 이 501호 주인이 땅에 대한 지분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만이 국가가 아파트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걷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아파트 건물이 어떤 건물이고 이 대지권 비율이 얼마인지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아파트 토지마다 별도로 만드는 장부를 이 대지권이라는 게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걸 대지권 뭐라고 되어 있죠? 등록부다 그래. 그러면 그 대지권 등록부에 여러분 우측에 상단에 보세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자, 우리 건물의 명칭이 이렇게 써 있나요? 가락 아파트 이렇게 써 있죠. 왼쪽에 9번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에서 101동 5층에 501호 써 있죠. 그 밑에 대지권 비율 몇천 분의 몇만 분의 몇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놓고 국가가 아파트 토지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장부를 우리가 뭐라 한다? 대지권? 그렇죠. 대지권 등록부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요 네 가지를 요 토지의 표시사항을 글자화시켜서 등록됐다. 그래가지고 요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대장이다.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고 그래서 그냥 아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고 토지대장의 임야대장의 건물이 두 사람 이상일 때 그 사람들의 소유자가 누구고 지분 관계가 얼마인지를 기록해 놓은 장부를 공유지 연명부다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파트가 세워졌을 때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대지권이라 하는데 그때 그 대지권 비율이 얼마인지를 기록해 놓은 장부를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보시고 나서 자 넘기셔서 먼저 잠깐 가볼게요. 자 넘기셔서 자 우리 지적권에 나중에 이제 종류가 토지에 대한 호적부 종류가 7가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있었고요. 그렇죠.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나와 있었고요. 조금 이따 볼게요.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된 경계점, 요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고, 다섯 번째, 요 지적도라는 게 있고, 자, 임야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7가지 장부를 나중에 이제 토지의 호족부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제가 이제 우리 암기시킬 때 할 때 요 토자하고요, 요 임자하고 공유지연명부의 공자, 대지권 등록부의 대자하고 경계점 좌표의 자자하고 지적도 임야도에서 이렇게 토임 공대 좌지임 이렇게 암기해요. 무슨 공대 좌지?
토, 임, 공, 대, 좌, 지, 임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우리 나눠줄 건데 거기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이제 장부 중에서 지금 요 4가지 이렇게 지금 배웠죠, 그죠? 그리고 3가지 이제 장부를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3가지 장부 중에서 거기 지금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지적도라고 나와 있죠? 맞죠? 자, 이 지적도는 이제 뭐냐면 요거거든요. 아까 여러분 토지대장 배웠죠, 그죠? 자, 우리 토지대장에는 그 땅의 면적이 나와 있었잖아요. 뭐 70이면 70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 토지대장만 가지고는 이 땅의 생긴 모습을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생긴 모습을 그러니까 그림으로 토지대장에 있는 땅이 어떻게 생긴지 그림에서 축소해서 올려놓은 지도를 우리가 지적도다 그래요. 무슨 도? 지적도. 그래서 이렇게 토지대장에 있는 땅이 그림에서 올려놓은 것을 이렇게 지적도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지적도에는 요 도면에 한 장의 지금 크기가 있죠, 그죠? 이걸 도각선이라 그러는데 가로 40, 세로 30cm로 그리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센치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40cm고 여기 30cm인데 만약에 이 땅이 여러분 자 우리 70제곱미터면 이 지금 제곱미터죠, 그죠? 이건 센치잖아요. 그럼 이 70제곱미터 땅의 원 그림을 그대로 30cm, 40cm에 올려놓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올려놔야 되죠? 줄여서. 맞죠? 그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 축척이다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네. 축소해서 이제 올려놓은 것을 축척이다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나중에 이제 축척에 여러분 거기 보면 1200분의 이렇게 써 있나요? 그럼 1200분의 나중에 축척이 7가지 나오거든요. 요 1200분의 1에서 이게 뭐냐면 요 1은 요 지적도상 도면상 거리고 요 1200은 실제 땅의 실제 거리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의 축척이 1200분의 1이다 이러면은 자 실제 땅이 1200cm가 도면에는 이렇게 1cm로 줄여서 등록이 돼 있다 그래요. 무슨 말겠어요? 네, 그 1200이 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축척이 7가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잠깐 가볼게요. 그 밑에 여러분 임야도라고 돼 있죠. 네? 임야도 축척은 얼마라고 돼 있죠? 6000분의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럼 6000분의 1이라는 것은 실제 땅이 6000cm가 도면에 1cm로 줄여서 등록이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축척이 7가지 축척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자, 1대1로 그린 거고 2대2분의 1로 그린 거죠, 그죠? 자, 1대1로 그리는 것은 그냥 원판을 그대로 올린 거죠. 맞죠? 자, 내 크기를 그냥 원판으로 그대로 올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2분의 1로 이렇게 줄여서 올리는 것은 내가 내 크기를 절반을 줄여서 올린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1대1로 그린 그림을 정확히 볼 수 있어요? 2분의 1로 줄여서 그린 그림을 실제 정확히 볼 수 있어요? 1대1로. 그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분모의 숫자가 작은 거 있잖아요. 1200. 이걸 우리가 뭐냐면 작다고 해가지고 소축적이라 하지 않고 이걸 정밀하다고 해서 이걸 대축적이다 그래요. 정밀하다 그래서. 그리고 6000분의 1을 우리가 이걸 정밀하지 못했다 해서 작은 축적 또는 소축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지도 있잖아요. 전도. 지도 그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되게 얼마 분의 1이냐면 50만 분의 1 이렇게 줄여서 주는 거예요. 실제 50만 cm를 도면에 1cm로 줄여서 주는 거, 그 지도로. 그래서 나중에 축척은 7가지 나오는데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나중에 보시면 500분의 1 나중에 이제 600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좀 전에 봤더니 뭐 6000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분모의 숫자가 이렇게 작은 것을 정밀하다 해서 대축적 또는 큰 축적이라고 그래요. 분모의 숫자가 큰 거 있죠. 그죠? 이걸 정밀하지 못했다 해서 작은 축적 또는 소축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거꾸로 하면 안 돼. 숫자.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7가지 해서 그래서 이렇게 지적 토지 대장에 있는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그림에서 축소해서 올려놓은 지도를 우리가 지적도다 그래요. 지적도. 근데 여러분 볼게요. 이 지적도에 가로쳐 놓고 지금 페이지 15페이지 보는 거죠. 산자 이렇게 써 있나요? 산자 써 있죠? 우리 지금 15페이지에 지적도에 산자 써 있어요? 자, 이 산자는 어디에 등록된 땅이냐면 그 밑에 보시면 임야도라고 써 있어요. 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그렇게 산자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산자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 지금 산자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근데 여기 한 세트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토지 대장이 있었죠, 그죠? 그 토지 대장에 있는 땅의 그림은 지금 무슨 도에 있었다고요? 지적도에. 지적도 올려져 있어요. 그럼 아까 여러분 임야 대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임야 대장의 땅의 면적이 나오는데 임야 대장만 가지고 땅의 모습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임야대장의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림에서 축소해서 올려놓은 도면을 우리가 임야도다 그래요. 무슨 도? 임야도.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한 세트예요. 여러분 잠깐 계세요. 자, 토지대장에 있는 땅의 그림은 어디에 있고요? 지적도. 임야대장의 땅의 그림은 어디에 있다고요? 임야도. 절대 거꾸로 있지 않아요. 토지대장의 땅의 그림이 지적도에 저기 임야도에 있지 않고, 임야대장의 땅의 그림이 절대 지적도에 있지 않아요. 같은 세트예요. 그래서 토지대장에 있는 땅이 생긴 모습을 알려면 우리가 뭘 떼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지적도. 임야대장의 땅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림으로 알 수 있으려면 뭘 떼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임야도. 이게 한 세트예요, 이렇게. 그걸 잘 기억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중에 보시면 이 토지대장하고 저 지적도하고 자, 우리 임야도를 잠깐 한번 가볼게요. 조금 다른 모습이 거의 같은데 좀 뭐 하나 특색이 있죠. 뭐가 특색이 있어요? 집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산자가 붙어 있어요. 응? 여러분 보세요. 그 임야도 위에 지적도 있죠, 그죠? 거기는 산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그 밑에 임야도에는 산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잠깐 잡볼까요? 임야도에 여러분 잠깐 보세요. 보니까요, 임야도에 자, 산 23, 임 이렇게 써 있죠. 네? 산 34, 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산 23-1 전 이렇게 써 있죠. 지금 임야도 그 그림 보이시죠? 네, 그러면 요게 지금 임이 뭘까요? 요게 지목이에요. 뭐라고요? 지목. 요게 임은 임야예요, 임야. 네, 유라고 써 있죠, 그죠? 요 유자가 나중에 뒤에 이제 지목 보이지만 이게 물이 머물 유자예요. 물이 고여 있는 땅들을 유지라고 그래요. 이게 댐이 될 수 있고 호수가 될 수 있고 저수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유지다 하고, 여러분 이게 전이라고 써 있죠. 그죠? 전은 뭐예요, 지금? 밭이에요, 밭. 그런데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저 보세요. 지금 아까 여러분 산자 있는 토지가 임야도라고 했었죠, 그죠? 에? 근데 지금 임야도에는 지목이 임야만 있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면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국가가 단순히 이게 지목을 가지고 지적도나 임야도에다가 등록시킨 게 아니에요. 일본 애들이 먼저 등록할 때 그 1912년 당시에 전국에 있는 땅 중에서 개간돼서 세금이 나갈 땅을 먼저 조사해서 지적도에 올려놔. 토지대장에 올려놓고 그 그림을 지적도로 올려놔. 그리고 거꾸로 그 토지대장에서 제외됐던 산간벽지나 섬이 있는 모든 토지들, 그 토지들을 조사 측량해서 임야대장을 만들고 그림을 임야도에다 올려놔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볼게요. 우리가 지금 산에 있는 임야도에 있는 땅은 지목이 임야만 있는 게 아니야. 한 65%는 다 임야예요. 근데 35%는 임야가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잠깐 가볼게요. 이렇게 나온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이렇게 산자 있는 토지 이렇게 있죠. 지적도에. 응? 그러면 이렇게 산자 있는 토지의 지목은 임야다 이렇게 나왔으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지. 아까 여기 임야도 있는데 아까 임야도에 임야만 있는 게 아니지. 유지도 있었고 전도 있었잖아.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니까 여러분한테. 무슨 말겠어요? 그러고 나서 아까 여러분 보세요. 잠깐. 이것도 좀 중요한데 보세요. 아까 지금 집원 앞에 이것도 시험이 나와요. 지금 이게 집원이죠, 그죠? 집원 앞에 응? 임자가 붙어 있어요, 산자가 붙어 있어요. 산자. 근데 임자가 붙어 있다고 속에 나온다니까. 임자가 붙어 있어.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면 이거 또 어려운 문제 뭐냐면 이렇게. 자, 지목이 임야인 토지만 집원 앞에 산자가 붙어 있다. 이러면 틀렸어. 임야가 아니고 유지도 산자 있고 전도 산자가 있지. 전도 산자. 그래서 국가에서 이 단순히 산자를 붙고 안 붙고는 지목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인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집원 앞에 이렇게 산자가 붙고 안 붙고 그래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그럼 지적 2차가 오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간단하게 나온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집원 앞에 임자가 붙어 있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임이 아니고 뭐예요? 산. 그리고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뭐냐면 집원 뒤에 산자가 붙어 있다. 집원 뒤에 지금 23임 이게 아니잖아. 집원 뒤에 집원 앞에. 집원 앞에. 근데 집원 뒤에 산자가 붙어 있다. 이렇게. 그렇게 시험이 나왔다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조금, 이거는 아직 기출문제 나온 건 아닌데, 이렇게 나올 수 있대.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산자가 붙어 있는 토지의 지목은 임야다. 이러면? 그건 틀렸어. 유지도 집안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산자, 임야만 산자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 문제는 내년에도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은. 이 부분 많이 시험에 나와요. 산자가 붙어 있는 토지의 지목은 임야다. 이러면? 다시. 자, 산자가 붙어 있는 토지의 지목은 임야다. 이러면? 틀렸지. 아까 임야도 있고 유지도 있고 전도 있었지. 여기에, 지금 이 땅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지금 여러분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래서 요 지금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우선 한 세트다. 토지대항에 있는 땅의 그림은 어디에 있고? 지적도. 임야도에 있는 땅의 그림은 어디에 있다? 임야도에 있다. 그래서 임야도에는 지목이 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적도와 임야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집안 앞에 뭐가 붙어 있다? 산자. 그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들은 산자가 붙어 있다. 지목만 산자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도면이다 그래요.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두 가지를 그림 도자에서. 나중에 그냥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나오고 도면인 이렇게 많이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기억해 두시고. 자, 하나만 안 본 장부가 있죠. 그죠? 여러분 그 나중에 잠깐 요것도 이제 좀 중요한데요. 거기 임야도에 잠깐 가볼게요. 자, 임야도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 제일 밑에 우측 하단에 말이에요. 산 26-1임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15페이지에. 그죠? 하단에 산 29-1임 이렇게 써 있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이쪽에 기역, 니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응? 기역, 니은 이렇게 써 있죠. 그 왜 이렇게 지금 뺐을까요? 그래요. 너무 쓸 수가 없어. 거기다가 네 글자를 지금 못 쓰잖아. 그래서 우측을 이렇게 빼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뭐가 이제 나중에 중요하면, 아까 여러분 지목이라고 있었죠. 그죠? 응? 좀 전에. 토지 대장 한번 잠깐 가볼게요. 거기 왼쪽에 페이지 14페이지에 보시면, 13페이지에 보시면 토지 대장 나와 있죠. 적혀 있어요? 거기 지목이라고 동그라미 4번 있죠? 무슨 용지 이렇게 써 있어요? 학교 용지. 뭐라고요? 학교 용지 이렇게 써 있죠? 지목이 지금 학교가 있거든요. 학교가 깔고 있는 땅이 학교 용지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지목이 한자 적혀 있어요? 몇 글자 다 적혀 있어요? 정식명지 다 적혀 있죠? 학교 용지라고. 근데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아까 15페이지. 지금 임야도 있죠, 그죠? 여기 좀 보세요. 아까 토지대항과 임야대항에는 이렇게 지목이 전이면 전, 공장용지면 공장용지 이렇게 명칭이 다 적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쓸 공란이 크니까. 한 필지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근데 그 지금 지적도 임야대에는 지금 축소해서 오르는 거죠, 그죠? 에? 맞죠? 그럼 여기 지금 보세요. 글자가 다 써 있어요? 한 글자씩만 써 있어요? 한 글자씩만 써 있어. 한 글자 써 있지. 이걸 나중에 부호로 쓴다 그래요. 부호로. 그러면 우리한테 이렇게 첫 번째 속이는 게 뭐라고 속이냐면, 임야대장이나 지적도에 지목을 등록시킬 때 정식 명칭이 다 등록되어 있다 이러면 XX. 정식 명칭이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야. 한 글자씩 등록되어 있어. 맞죠? 그러면 여기 볼까요? 아까 임야라고 있었나요? 임야 있다 그랬죠? 산에 있는 토지들이 임야거든요. 그럼 앞에 임자만 써 있죠, 그죠? 아까 제가 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지죠, 그죠? 근데 나중에 지목에 가다 보면 유원지라고 있어. 유원지. 놀고 먹는 곳이 유원지야. 그러니까 뭐 민속촌, 박물관 이렇게 민속촌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 야영장 이런 데 유원지거든요. 그러면 같이 보세요. 이게 유원지 이렇게 한 글자 쓴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 둘 다 앞에 첫 글자 이렇게 쓰자, 그죠? 유 이렇게 써놓으면 요게 유원인지 유진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이게 첫 글자 겹치니까. 그 나중에 지목이 두 개 이렇게 겹치는 게 네 가지 지목이 있어. 그래서 그것들은
첫 글자 써놓으면 겹치니까 그걸 두 번째 글자 써놔. 그걸 차문자 쓴다고 그래. 차남이 두 번째거든요. 자, 여러분, 그 우리 교재에서 잠깐 가볼게요. 어디냐면 페이지 12페이지 잠깐 가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매년 나와요. 거의 자주 나오는데 12페이지 있어요? 네, 4번에 지목의 표지 방법이 있죠. 그죠? 우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우리 쓸 수 있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정식 명칭, 학교용지면 학교용지 이렇게 다 쓴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 맞죠? 근데 거기 2번 보세요. 도면인. 지적도나 임야도는 한 장의 지적도에 여러 필지가 돈되기 때문에 정식 명칭이 다 등록하는 게 아니라 부호로 등록됐다고 돼 있죠? 그래서 28가지 지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첫 글자 쓴다고 돼 있잖아요. 학교용지는 학, 종교용지는 종 이렇게 써 있죠. 근데 2번이 주겠죠. 두 번째 문자로 쓰는 4가지 지목이 있네요. 우리 암기가 거기 돼 있네요. 뭐라고 써 있어요? 차, 장, 천, 원. 이렇게 암기해요. 그 차가 그 밑에 보세요. 자, 보시면 위에 무슨 용지라고 돼 있죠? 주차장. 나중에 여러분 주차하는 것이 주차용지고요. 주유소 용지가 있어요. 무슨 용지? 주유소. 그러면 둘 다 주주 쓰면 이게 주차장인지 주유소 용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주유소 용지는 첫 글자 써 있고 주차장이 두 번째 글자를 써 있어요. 차 요렇게.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공장용지라고 써 있죠? 여러분 조금 이따 보시면 여러분이 그 휴양하는 것이 공원이거든요. 공원하고 공장용지하고 둘 다 공공 이렇게 써있으면 이게 공원인지 공장용지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공원은 공으로 돼 있고 공장용지가 두 번째인 장으로 돼 있다니까. 무슨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시면 하천이라고 써 있죠. 나중에 이 하천은 학교용지와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이 하천을 하자 써 있지 않고 천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까 여러분 유원지하고 유지 있었죠. 그죠? 유지는 유를 써 있었잖아. 그럼 유원지는 뭐로 돼 있다고요? 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지목만 차장천원만 이게 도면에 등록할 때는 두 번째 글자가 써 있어. 그럼 우리가 시험에 엄청나게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나오죠? 잠깐 볼게요. 보세요. 뒤에 이제 요거 지목 보는데, 자, 36주 이렇게 써 있네. 그죠? 이건 뭘까요? 여러분 중개사 할 때 이거 설명해 줘야 되거든. 자, 이 36번지 토지 살라고 합니다. 그 지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설명해 줘야 되잖아. 설명 의무가 있으니까. 공부를 잘 배워야 돼요. 저 잘못 배우면 저 이제 욕먹이는 거예요. 공시법 누가 가르쳤냐고 그러면. 그럼 주가 뭐예요, 이거? 주유소야. 여기서 기름 넣을 수 있다고 해야지 거기다가 차 파킹한다고 그러면 안 돼. 근데 볼게요. 37차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뭐예요? 그건 주차장이라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자, 36공 이렇게 써 있네. 공원. 그죠? 그다 39장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공장 농지야. 자, 34학 이렇게 써 있으면 학교용지. 자, 40천 이렇게 써 있으면 하천. 이거 하면 한 문제 맞힌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원이죠. 뭐. 자, 아까 여기 했었네, 여기. 자, 34유 이렇게 써 있으면 유지. 근데 34원 이렇게 써 있으면 유원지. 그리고 4가지로 차장천원 요거는 두 번째 문자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면에 국가에서 등록시킬 때 이렇게 등록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면에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지목. 이렇게 물어놓고 요 지목이 뭡니까? 이렇게 막 물어본다니까. 요 토지의 지금 지목이 뭡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우선 지적도 이제 잠깐 볼게요. 여기 앞에 여러분 잠깐 쳐보세요. 우선 4가지를 우리가 배운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자, 집어는 사람의, 조금 이따 보겠지만, 집어는 사람의 번호다 그랬었잖아요. 토지의 번호. 집원, 사람의 성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집원은 지금 한자로 돼 있어요? 아라비아어로 돼 있어요?
다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어. 이게 76년도 전까지 다 한자였었어. 35면 이렇게 35 이렇게 써 있었어. 76년도까지야. 근데 76년도 이후로는 다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어. 근데 아라비아 숫자 됐는데 여기 잠깐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3 23 임 써 있고 3 23 마이너스 1 이렇게 써 있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번호 붙어 있는 번호들이 있죠. 그죠? 자, 요거를 나중에 집어넣을 때 번번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성이에요, 성. 근데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요런 거를 나중에 부번이다 그래요. 뭐라 한다고? 부번. 그래서 집어내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하고? 번번하고 뭐하고? 부번으로 나눠져요. 나중에 이걸 잘 기억하게 돼요. 자, 요렇게 23, 요렇게 37, 이렇게 앞에 숫자들이 있죠. 그죠? 요렇게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번번으로 쓴다 그래요. 성이다 생각. 근데 거기 앞에 번번 다음 부호하고 숫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요걸 우리가 뭐라 한다? 부번. 이름이다 생각. 부번. 그래서 집어내는 번번하고 부번으로 돼 있어. 집어는 사람의 성명이거든요. 사람의 성이 있고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요게 번번을 사람의 성이고 이름을 부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중에 이렇게 집어는 그리고 요 표현은 많이 쓰지 않는데 이렇게 번호가 하나로 돼 있죠. 그죠? 이걸 단식 집어이다 그래요. 무슨 집어? 단식. 근데 여러분 번호가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잖아요. 번호가 두 개죠. 그죠? 이걸 복식 집어이다 그래.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잠깐 볼게요. 요렇게 있는 건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부번만 가지고 있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집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번번만으로 된 것은 있어요? 없어요? 번번만으로 되는 건 있어. 지금 번번만 되는 건 있잖아. 그 우리한테 시험 막 이렇게 속에서 나온다니까? 집어는 부번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없어. 이름만 있는 사람 없어. 맞죠? 그죠? 근데 집어는 번번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건 있지. 그런 표현에서 집어에서 또 배울 거예요. 지금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지금 무슨 알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요시제법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잠깐 가볼게요. 다시 여러분 앞에 용어 정리들 이제 하나 보는데 하나 마지막에 지금 안 본 지목이 저기 뭐가 하나 있죠, 여러분. 그 제 페이지 지적 공부 중에서 이제 4페이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이렇게 써 있죠. 네, 이건 뭐냐면 앞으로 가야 되나? 그렇죠. 지금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이렇게 생긴 모습이 언제 이게 요게 만들어지냐면요. 새로 신도시가 생기는 1976년도 이후로 이게 이 지적 공부가 만들어져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그 1976년도 전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국에 있는 게 아니라 신도시 지역만 생긴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여러분 지상에서 이런 거 있거든요. 아까 도면의 위치 독도가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34하고 35개 만약에 대지다 그래서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지상에서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서로 경계를 침범했다고 싸울 수 있죠. 그죠? 그럼 싸운지 안 싸운지는 요 도면에 선 가지고 측량하면 침범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하면 이 땅에 뭐가 나오는 거죠? 면적이 나와요. 근데 이 도면에는 좀 실제 거리가 중록되어 있어요? 축소해서 올려놨어요? 축소해서 올려놨어. 아까요. 지금 6천분의 1 지역도 있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6천분의 1 지역은 여기 지금 1200분의 1 지역은 여기 센치거든요. 6천분의 1 지역이라는 것은 도면에 6000cm가 저 실제 땅에 6000cm가 도면에는 1cm로 줄여 올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센치로 생각하면 잘 안 나니까 0을 2개 지우면 미터죠. 100cm가 1미터잖아. 10cm가 1미터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0 2개 지우면 미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의 도면의 축척이 6천분의 1이다 얘기는 실제 땅의 거리가 여기서 저기까지가 60m가 도면에는 1cm로 줄여서 등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은. 그럼 그 지역에는 나중에 이 도면에 선 가지고 땅을 측량하거든요. 그럼 그거 지금 정밀할까 정밀하지 못할까? 정밀하지 못하겠지.
왜? 6천분의 1 가지고 땅을 측량했으니까 60m. 그래서 새로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역마다 이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이 지적공부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땅을 하나 새로 지적공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 계략적인 모습을 이렇게 좀 마른 목골로 되는데 이거를 부호도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마을에 측량할 때 측량 기준점을 있거든요. 그래서 X축, Y축을 이렇게 정해놓고, 자, 이 X1으로 실제 거리값이 얼마 떨어졌고, 자, 우리 Y1으로 실제 거리값이 얼마 떨어졌는지 실제 거리값을 이렇게 X축, Y축에다가 실제 값을 이렇게 숫자화해서 이렇게 등록을 시켜놔요. 이걸 X축, Y축에다가 등록시켰다. 그래서 이걸 좌표로 등록이 돼 있다 그래요. 뭐로 등록돼 있다고? 좌표. 그래서 나중에 요 어느 마을에 요 경계점을 이렇게 좌표로 등록돼 있다. 그래서 그 명칭이 뭐라고 돼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그래요. 그래서 요 지역은 나중에 지상에서 두 필지가 이렇게 새로 집을 져놓고 내 땅 경계 분쟁이 있을 때 아까 도면에 있는 선 가지고 측량하는 게 아니라 요 실제 거리값이 등록되어 있는 이 좌표 가지고 측량해서 경계 면적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비치하는 지적 공부를 요 경계점을 좌표 위에서 올려놨다. 그래서 지금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나중에 막 이런 문제가 나와요.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을 땅을 측량할 때 아까 지적도라는 그 도면 가지고 측량을 한다 이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 그 도면은 실제 거리가 등록되어 있어요. 축소해서. 그래서 그걸 실제 거리가 이게 정확하니까 이거 가지고 측량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거든. 그러면 그 대표 선수가 지금 우리 여기 삼성동인가? 삼성 지금 신도시 생기죠? 그죠? 그 지역은 다 새로 지금 불도저 밀고 새로 요 좌표 값을 지어가지고 지금 각 필지마다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 삼성동에서 측량할 때는 그 도면에 있는 지적도 가지고 측량하지 않고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요 좌표 가지고 측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중에 좀 더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장부를 우리 토지에 호조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지적 공부에는 어떤 내용이 등록되고 등록되어 있지 않는지 이런 거 배워요. 그럼 이게 이 지적 공부가 올해도 나왔는데 이전 지적 공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잠깐 좀 볼게요. 아까 땅에 여러분 면적도 있고 경계도 있고 지목도 있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이런 게 지금 적혀 있나요? 적혀 있지 않나요? 없어. 경계점 좌표 나중에 보시면 이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있어요. 땅에 그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번지를 최소 알아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시켜요. 이 경계점 좌표는 제가 하나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신도시 땅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삼성동에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부자야. 그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부자만 있어. 부자. 근데 부자가 이름이 있어. 강부자 있죠, 그죠? 강부자일까 고부자일까? 고유번호에 고부자야. 무슨 부자? 고부자. 그래서 고부자만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잠깐 가볼게요. 자, 아니 여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여기에 지금 3장 여기 새로 나눠진 거 여기 3장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있죠. 박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여기 아니 저거요. 예, 그거. 거기에 중간에 보면 도면 위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죠, 그죠? 무슨 부자? 고부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 하얀 거. 예?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나중에 엄청나게 속이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뭐가 속이 나오냐면 경계점이 있으니까 여기 경계가 있다 이러면 안 틀리는 거야. 경계는 도면에만 있어. 어디에만 있다고? 도면에. 그렇게 막 속이 나온다는 거예요. 면적이 있다 이러면 속이 나오면 안 돼. 면적은 토지 대항에만 있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슨 부자만 살고 있다고? 고부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3장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또 계속.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앞에, 자, 우리 지적 공부 종류들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적 공부 종류에 지금 13페이지에 쭉 해가지고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그 토지대항부터 읽어보죠. 3페이지. 토지대항 나와 있어요? 예. 자, 토지대항이란 1912년도 토지조사령에서 토지조사 결과 1914년도 토지대장 규칙에서 임야대장에서 등록에서 제외된 이렇게 써있죠. 그죠? 제외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사항, 그 소지 지목 면적, 소유자 사항을 적어서 구청에 비시한 장부가 토지대장이고, 그 임야대장은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서 토지대장에서 제외된 이렇게 써있죠. 그죠? 산간 벽지에 있는 그 임야 등을 섬 등에 있는 토지의 소지의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적어서 구청에 만들어진 장부를 우리가 임야 대장이다 그랬고, 자, 공유지 연명부 넘겨서 볼까요? 자, 한 필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그 소유자들이 누구고 소유권 지분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적어놓은 장부를 우리가 공유지 연명부다 돼 있고, 우리 대지권 등록부 하면 아파트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아파트 소유자들이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대지권이라 하는데, 그때 아파트 소유자들이 누구고 각 호수에 그 주민들이 땅에 대해서 갖는 비율인 대지권 비율이 얼마인지를 적어놓은 장부를 대지권 등록부고, 자, 도면에 지적도 임야도 있죠. 지적도란 토지대장에 등록된 실제 토지가 어떤 모양인지 축소해서 그림으로 올려놓은 지도를 우리 지적도라 하고, 자, 임야도란 그 임야대장에 있던 등록된 실제 토지가 어떤 모양인지 축소해서 그림으로 올려놓은 조치도를 우리가 임야도인데, 그 밑에 보시면 토지대장에 있는 땅의 그림은 반드시 어디에 있고, 지적도, 임야대장의 땅의 그림은 우리 임야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었죠. 그죠? 네, 지적도에서는 실제 거리를 축소해서 경계선을 등록했기 때문에 토지의 경계 분쟁일 때 측량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따라서 이 지적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실제 거리값으로 측정한 좌표 형태로 올려놓은 장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아까 토지에 여러분 표시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네, 아까 토지의 표시를 이렇게 6가지만을 토지의 표시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토지에 표시해가지고 6가지가 나오거든요. 우리 암기할 때 제가요, 소지목 경자면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소지목 경좌면, 이 6가지를 토지의 표시사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꾸 따라오셔야지, 따라오지 않으면 여러분 배고프죠. 소지목 쫄면 라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소지목 경자면. 그래서 이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경계, 아까 좌표, 면적, 요 6가지를 우리가 토지의 뭐다? 표시다.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한 것이, 요게 바뀌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토지 이동이다 그랬었지. 맞죠? 그러면 여러분 잠깐 쳐볼게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죠, 여러분. 아까 이 땅이 분할할 수 있었죠. 응? 분할은 토지 이동에 포함이 될까요? 아까 맞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땅 소유자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죠. 이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토지 표시상이 아니니까.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토지 이동이라고 하네. 그래서 26회 때인가요? 한 3년 전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 이동의 종류가 아닌 것. 거기에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소유자 변경. 그럼 뭘 찾아야 돼? 소유자 변경. 왜? 소유자는 표시상이 아니니까. 땅의 권리자, 주체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기출문제 보시면 이제 할 텐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이렇게 표시 이렇게 나오면 아까 6가지 어떻게 암기하죠? 소, 지, 목, 경, 좌, 면. 그걸 토지의 표시다. 그래서 거기 지금 4페이지 있죠. 그죠? 그 토지의 표시란 지적 공부의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요거를 토지의 표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여러분 5번 먼저 갈게 볼게요. 아까 5번 있었죠. 토지에 뭐가 있었죠? 토지에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예. 18회 때는 이렇게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여기 잠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법률에서 규정한 용어 정리로서 토지에, 표시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물어봤죠. 응?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6가지. 답이 몇 번이에요? 우리 오지선당이니까. 소유자 변경, 도면 번호, 뭐 대장의 장 번호, 개별 공시지가, 경계 좌표. 뭐죠? 경계 좌표지. 소지 뭐 경자면 있었잖아. 그럼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지. 맞죠?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소유자가 바뀐 것 토지 이동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나중에 국가가 땅이 세금을 거두려면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야 되죠. 그죠? 여기 이제 토지대항이 매년이 돼? 개별 공시지가 매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매년 6월 달에 바뀌어요. 매년 6월 달에 바뀌면? 그럼 이렇게. 자, 개별 공시지가가 변경되는 것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토지 이동이 아니야. 토지 이동이. 왜? 표시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아까 6가지 바뀌는 것만 토지 이동이라겠지. 그런 것도 이제 문제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토지에, 여기 볼게요. 여기서 이동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래서 토지의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의 뭐라고 하겠죠?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요 소지목, 요 경자면이 요 새로 발생하거나 이걸 정한다고 그래요. 변경되거나 사라지는 것, 요 말소되는 개념을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 두시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요, 그 앞에 5페이지 잠깐 보세요. 제후에. 아까 지번은 배웠죠, 그죠? 네, 지번은 필지마다 부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그 토지의 번호를 지번이고, 근데 2번이 조금 개념이 낯설어요. 지번 무슨 지역이라고 써 있죠? 지번? 부여지역 이렇게 써 있나요? 이 얘기는, 자, 지번이 1번이 시작해서 끝번이 끝나는 단위 지역이거든요. 일부 국가에서 이제 소관청이 구청에서 이제 지번을 붙여주거든요. 그때 이제 지번이 1번에서 10끝번, 끝번 이렇게 끝날 때 그 단위가 있어요. 자, 그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지번을 붙여주냐면, 지번, 부여지역이라고 나오는데요. 1번이 시작해서 끝번이 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동하고 리를 기준해요.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은평구청에서 이제 지번을 때 은평구 해가지고 은평구에 여러 동들이 있잖아요, 지금. 불광동도 있고, 뭐, 우리 여기 무슨 종 있죠, 우리지? 가련도. 그러면 저기 은평구 해가지고 1번부터 쭉 붙이는 게 아니에요. 불광동 하면 불광동에서 1번부터 끝번까지 딱 끄고. 그리고 이제 탄현동으로 넘으면 여기 지금 가련동으로 넘으면 가련동 1번부터 끝번을 쭉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번이 1번이 시작해서 끝번이 끝나는 단위 지역을 우리가 지번을 붙여주는 부여지역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동리. 근데 작년에 시험에 이렇게 있었어요. 지번의 부여는 시, 군구별로 기준해서 부여한다. OX. X지. 시, 군구가 아니잖아. 어디죠? 동, 리 단위로 지번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게 2번 써먹어요. 뭘 써먹냐면, 아까 한 필지가 되려면 요 지번 부여지역이 같아야 돼. 동리가 같아야 한 필지가 돼.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노량진동 이렇게 써 있어요. 응? 그럼 노량진동에 있는 토지만 한 필지가 되는 거야. 그럼 노량진동과 옆에 우리 뭐 이쪽에 떨어져 있다고 하자. 그래서 그냥 여기 가련동. 가련동에 있는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어. 그리고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요게는 한 필지 성립 요건은요, 어디에도 나중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 적용되려면 합병. 뭐 한다고요? 합병. 합병은 2필지 이상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거야. 그럼 2필지를 한 필지로 합할 수도 있고 3필지를 한 필지로 합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합병이 되는 것은 몇 필지가 되는 거죠? 한 필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동이 다른 노량진동에 있는 토지와 가련동에 있는 토지들은 한 필지를 만들 수 없어. 그럼 합병할 수 없어. 절대. 내가 불광동의 땅과 내가 지금 가련동의 땅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토지는 절대 합병해 주지
왜 한 필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한 필지 성립 요건을 또 배울 거예요. 조금 이따가. 그래서 여기서 그냥 지번의 부여 지역은 지번의 1번이 시작해서 끝번이 끝나는 단위 지역인데 우리나라는 시, 군, 구다, 동리다. 동리. 서울에서는 동이고 시골에서는 리 단위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거 지번 부여 지역 그거를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런 다음에 거기 지금 지목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지목 있어요? 네, 저 지목은 예, 그 토지의 주된 뭐에 따라서 붙여준다고 써 있나요? 그렇죠. 토지의 지목은 토지의 주된 이렇게 여기 왜 안 써 있네? 아, 여기 있어요. 예, 토지의 주된 용도입니다. 용도. 땅의 용도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지목을 총 28가지를 붙여줘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이따 이제 지목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 용도에 따라서 이제 땅의 지목을 붙여주고 아까 우리 경계선이 있었죠, 그죠? 도면에 등록돼 있고 직선으로 쭉쭉 그어져 있죠, 그죠? 그거를 그 경계선이라 하고 그다음에 그 경계점을 안 봐도 되고 아까 우리 좌표라는 거 봤죠, 그죠? X축, Y축에 나와 있는 그 숫자들 그걸 좌표 그게 보시고 자 우리 요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한 게 뭐라 할까요? 면적. 그래서 우리 지적 측량을 통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거기 무슨 상 넓이라고 돼 있나요? 수평면상 넓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 땅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땅에 이제 면적을 토지당에 올 때 이렇게 수평 면적만 이렇게 등록돼 있지. 경사 면적이나 이렇게 지하 면적 이런 것은 등록돼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이 경사 면적들이 등록이 됐다면 우리가 땅을 다른 데서 막 퍼가지고 여기다 막 퍼 올려야 되겠지. 그러면 면적이 막 늘어나 버리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면적을 때 모든 땅에다 수평 상태를 위에서 이렇게 찍어서기 때문에 수평상 넓이만 등록돼 있지 경사상 넓이까지 등록돼 있다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수평상 넓이만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토지의 이동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죠? 아까 봤더니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할게요. 네, 좀 쉬었다 하겠죠. 지금은 우리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그 1시간 끝나서 요거 지본까지만 조금 보고 다음 주에는 요 책이 기본서 나오면 제대로 볼게요. 네, 조금 쉬었다 할게요.